1화여로 스페이스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항공 엔진 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으로 우리나라의 각종 전투기 및 헬기 엔진 제작을 도맡아온 유일무이의 가스 터빈 엔진 제작 기업이다. 2018년 12월 기준 누적으로 8,600대 이상의 엔진을 생산했다. 1화여로 스페이스는 F-15K 전투기 T-50 고등훈련기 등 대한민국 공군의 주력 항공기 엔진뿐만 아니라 한국형 헬리콥터 개발 사업 KHP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 한국형 헬기 수리온 이국산화 엔진을 생산하는 등 항공기의 엔진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구축해왔다. 2016년에는 한국의 노후 전투기를 대체하고 미래 전장 환경에 적합한 성능을 갖춘 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항공기 엔진 통합 개발을 주도적으로 엔진 부품 국산화를 위해 미국 제널 일렉트릭사와 기술 협약을 체결하는 등 KEFX 엔진의 국내 조립과 주요 부품의 국산화에 나섰다. 최근에는 한국 최초의 우주발사체인 나로호에 이어 2021년 본 발사 예정인 한국형 발사체 KSLV 사업에도 참여했다. 또 한국형 발사체 사업 초기 단계부터 발사체의 핵심 기술인 엔진 터보 펌프와 각종 밸브류 제작에 참여해왔으며 2015년 3월 75톤 액체 로켓 엔진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납품했다. 1화여로 스페이스는 항공기 엔진 분야에 축적된 기술을 통해 항공 엔진 부품 사업에도 진출해 지프레트 미턴이 롤스로이스 등 세계적인 항공기 엔진 제조업체들과 엔진 부품 및 모듈 국제 공동 개발을 체결하고 있다. RSP 프로그램은 항공기 엔진 사업 전체의 리스크와 실적을 참여 지분 만큼 배분하는 계약 방식이다. 올해 들어서는 사업 범위를 더욱 넓히고 있다. 지난 1월 주식회사 1화로부터 항공 사업을 인수하며 항공기 구동, 악연료 분야와 KEFX 사업 중 항공 구성품인 착륙장치 등의 사업을 새로 또 지난 9월에는 미국 코네티컷주에 있는 항공 엔진 부품 전문업체이니 덱사의 지분 전부를 인수 계약했다. 1화여로 스페이스는 이번 계약을 통해 GNP-NW 등 세계적 엔진지 조사에 인적 거점해서 수주 확대 및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 등 추가 사업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형 전투기에 EG 엔진 장착 우선 협상업체 선정. 한국형 전투기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에 엔진을 장착하게 됐다. 방위사업청은 26일 제197회 사업관리분과위원회를 열어 션을 KEFX 엔진 우선 협상 대상 업체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GE는 KEFX 가장착할 엔진으로 F4 114g E400 엔진을 KEFX 엔진 공급 입찰에는 칠레와 유럽 엔진 제조업체 유로제트가 참가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유로제트는 이제 200 엔진을 제안했으나 GE 엔진이 대부분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GF414g E400 엔진은 F터버너 가동 실제 대주력이 21,500파운드에 달하며 길이와 중량은 각각 3.92m, 1,151kg이다. 누적 생산량은 약 1,500대이며 1995년에 초도 비행을 했다. 미군 보잉사의 전투기 파-18F 슈퍼 호넷 전자전기에 28g, 스웨덴 사회의 전투기 구리펜 F 인도 전투기 테자스 등이 이 엔진을 유로제트 어제 200은 F터버너 가동 시 최대 추력이 19,850파운드이며 누적 생산량은 약 1,200개다. 유럽 전투기인 유로파이터의 엔진이다. 한국형 전투기에 미지 이 엔진 장착 우선 협상업체 선정이
방사청은 작년 8월 국내 방산업체 인한국 항공과 일화테크윈이 첨가하는 합동협상팀을 구성해 같은 해 11월부터 외국 엔진 제조 업체들과 협상을 해왔다. 합동협상팀은 G와 유로제트가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이달 10일에서 15일 기술 능력과 비용 의계 분야를 평가해 KF-X 엔진 우선 협상 대상 업체를 선정했다. 기술 능력 분야는 관리 기술 국산화의 3개 항목으로 3분되었다. G를 KF-X 엔진 우선 협상 대상 업체로 선정한 방사청은 앞으로 G와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하고 다음 달 중으로 엔진 공급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KF-X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 장비인 엔진 기종이 결정됨에 따라 KF-X 개발 사업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방사청은 지난달 20일에는 KF-X의 눈에 해당하는 핵심 장비인 타 기능 이상 배열 레이더 제작 우선 협상 대상 업체로 일화탈레스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했다. 앞서 방사청은 지난 1월 KF-X 사업 착수 회의를 열어 전반적인 계획을 세운 데 이어 3월에는 체계 요구조건 검토 회의를 개최해 KF-X의 기술적 요구사항을 확정했다. 방사청은 이달 초에는 미국으로부터 이전 받기로 한 KF-X 기술 21개 항목의 1차 부채화 작업을 끝냈고 지난 4월부터는 미국 로키드 마틴 전문가들이 KF-X 사업의 본계 약자인 한국항공우주산업에 파견돼 기술 지원 업무를 진행 중이다. 한화테크윈 미지사와 KF-X 한국형 전투기 장착용 F-414 엔진 한화테크윈은 지난 7월 12일 영국 함버러 에어쇼에서 KF-X 엔진 부품 국산화를 위하여 G사와 기술 협력 계약을 체결하였다. 근본 계약으로 일화테크비는 엔진을 KF-X 전투기에 통합 장착하는 것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게 되며 엔진 국내 조립과 주요 부품의 국산화로 체계 개발 기간 동안 원활한 비행 시험 지원 및 향후 전투기 운용에 필요한 종합 군수 지원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고 밝혔다. KF-X 엔진 사업 규모는 체계 개발까지 3천억 원이지만 양산 납품 시 1월 8일 조 수출 및 후속 지원 사업을 통해 추가로 2조 원 등 총 4조 원 이상까지도 기대된다. 2026년 완료가 목표인 KF-X 체계 개발 사업은 2018년 기본 설계를 마무리하고 2019년까지 상세 설계를 진행해 2021년 시제 1호기 출고 2022년 초도 비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 지휘의사는 KF-X에 장착할 엔진으로 F4 114g E400을 제안하여 지난 5월 우선 협상 대상 업체로 선정되었다. KF-X는 21,500파운드 추력을 가진 F4 114g E400 엔진을 쌍발로 장착하여 대한민국 공군의 대표 전투기가 될 예정이다. 한화테크윈 관계자는 KF-X 엔진이 국산화되면 국내의 생산 설비와 다빈도 교체 부품의 공급 재기가 안정화되는 등 향후 전투력 최적화와 운용비 절감이 용이하다고 말하며 앞으로 KF-X 사업 수행을 통해 확보된 국내 생산 설비 및 기술 협력 인프라를 공군 전력화 사업에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수출 사업에도 기여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한화테크윈은 대한민국 각종 전투기 및 헬기 사업의 엔진 주력 업체로서 지난 1980년 G사와 기술 제휴로 포제트 엔진 생산에 나선 이후 1986년 NKF-16 전투기의 최종 조립 업체로 선정된 바 있다. 지속적으로 항공 엔진 사업을 강화해 온 일화테크윈은 F-15K 전투기 T-50 고등 훈련기 등
대한민국 공군의 주력 항공기의 엔진 등 항공기 엔진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과 위상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이런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며 글로벌 항공기 엔진 회사와 국제 공동 개발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엔진 부품 공급권을 연달아 수주하며 주목받고 있다. 2014년 미피 NW400M TF 엔진 부품, 2015년 01월 G2 사립 엔진 부품, 2015년 6월 미 BMW4 엔진 부품 공급권 획득, 2015년 12월 미 BMW4와 차세대 엔진 국제 공동 개발 사업 참여 등 일화 테크윈은 최근 2년 사이에 총 70억 불에 이르는 항공기 엔진 부품 공급과 늘 획득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6월 한화그룹 계열사가 된 일화테크윈은 글로벌 항공방산 및 첨단 장비 솔루션 리더라는 신비전을 발표하고 사업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번에 G4와 KEFX 엔진 국산화 계약을 맺으며 글로벌 항공기 엔진 부품 파트너로서 기술력을 인정받는 한편 한화그룹 기계방 산부문의 주력 계열사로서 위상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국의 극비 무기인 패탄 개발 사업 국방 전기 계획을 통해 M4탄의 개발과 실전 배치가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한국형 EMP 무기는 거의 개발이 완료되어 2020년 초반부터 대량으로 배치될 예정입니다. 한국형 EMP 무기 사업 대공개 지난 2019년 일본의 소재 부품 수출 차단에 따라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악화되자 국방부는 1차적으로 한국형 항모라고 호칭할 수 있는 다목적 상륙함이 건조 사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스텔스 무인기와 앰프 무기라는 핵심 전략 무기를 공개하였습니다. 일종의 무력 시위였지요. 현재 국방과학연구소는 다양한 전략 무기를 개발하고 있지만 이들 중 절대 공개하지 않는 무기 체계가 몇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무 2세로 대표되는 한국형 탄도 미사일 사업, 2007년부터 개발 중인 초음속 대함 미사일 사업 그리고 한국형 전자전 무기 체계입니다. 이들 무기 체계는 그 성능은 커녕 관련 연구 논문의 국방학술대회 등의 출품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엄중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나마다 3대 전략무기 중의 간략히라도 그 존재가 소개된 한국형 앰프 무기 개발 사업에 대해 분석해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밀리터리 리뷰 이지 1910을 참조해 주십시오. 앰프 무기 개발 사업 일환 언론은 국방부가 2020년대 후반까지 M4탄을 개발해 배치하겠다고 언급했지만 실제로는 실용 개발이 거의 완료되어 2020년대 후반까지 실전 배치를 완료하겠다는 것이 보다 정답에 가깝습니다.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는 이미 1990년대 중반부터 펄스 전력 방식이 인피 무기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를 시작하여 1997년에 기초적인 ENP 무기 발사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후 개발을 지속해 드디어 2009년 1월 27일 국방과학연구소는 4년간 62억 6천만 원을 투자하여 2015년까지 인피탄을 개발한다는 사업을 발표하였습니다. 현재는 앰프 무기 가개발 완료 단계에 도달하기에 따라 본격적인 실전 배치를 시작할 예정인 암호기의 전략적 특성상 그 자세한 종류나 성능은 당연히 공개되지 않을 것입니다. EMP 무게를 아주 쉽게 설명하면 일종의 인공적인 번개를 만들어 사용 전자장비를 파괴하는 무기라고 호칭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개발된 EMP 무기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합니다. 본 방식의 무기는 이미 2000파운드급 항공폭탄 형태로 제조되어
2003년 이라크 전쟁 당시 미국이 도심지에 위치해 폭격이 곤란한 이라크에 방송국과 지휘체계를 파괴하는 데 사용된 바 있습니다. 이들 막스 발전기 타입의 장점은 배터리와 축전기를 사용해 순간적으로 충전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여러 번에 걸쳐 고출력 앰프를 방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크기가 크고 복잡해서 전폭기로 운반할 수 있는 대형 폭탄 형태로만 제조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장 압축 혹은 조금 구조가 다른 자소가축 발전기 방식이 모두는 복역의 폭발력으로 전기 코일을 순간적으로 압축해 강력한 ENB를 형성하게 됩니다. 작동 방식을 보면 전원 장치를 사용해 구리관 외부에 감겨진 코일에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면 구리관과 코일이 감겨져 있는 공간 사이에 자기장이 형성되게 됩니다. 이때 구리관 속의 폭약을 한쪽 끝에서 다른 반대쪽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폭발시키면 구리관은 반대 방향으로 파괴됨과 동시에 구리관과 코일 사이에 있던 자기장이 급속히 압축됩니다. 그리고 이때 압축된 자기장은 코일과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십 킬로볼트의 강력한 전압을 생성합니다. 이렇게 만들어낸 수십 킬로볼트의 강력한 전압을 버터를 사용해 앰프 자파로 변환시키는 것이 바로 자기장 압축 방식의 앰프 폭탄입니다. 이들 폭약 압축식 EMP 무기는 소형화가 가능해 수류탄 크기부터 시작해 155mm 포탄이나 탄두 미사일 장착용 등의 다양한 모델이 존재합니다.